김선규의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관심도 많고 최근에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은데요. 2차 전지 산업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 오늘 집중적으로 대분석을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2차 전기차 자체부터 얘기하면 2차 전지 전에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빨리 커가고 있고 예상했던 것만큼 성장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아직까지도 충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전기차 산업의 현주소.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도는 빠른데 아직 갈 길은 많이 멀다. 한마디로 딱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네. 우선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그 등록돼 있는 즉 DOT 그래서 이제 교통부거든요. DOT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차량 숫자가 3억 1천만 대를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전기차로 전환된 차량은 100만 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지금 굉장히 작죠. 0.3% 좀 넘어가는 이 정도 분량이니까 아직도 가려면 상당히 많이 멀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독일이나 다른 유럽 같은데 특히 독일은 2030년까지 해서 전기차 보급 목표를 1,500만 대를 지금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에서 일평균 그러면 한 5,000대 정도가 항상 그 전기차로 등록이 되고 전환이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한 1,500대 정도밖에는 그게 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속도가 좀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전기차는 향후 그 충전기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AS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최근 들어서 그 충전기 업체 이번에 특히 이제 그 인터배터리 2023 거기서 나왔던 전기차 그 박람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좀 그 충전 쪽으로 그리고 또 해외 수출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좀 가속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현주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뭐라 그러셨죠?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네. 키워드. 네, 중요한 거는 상당히 속도는 빠르지만 빠르지만 그럼에도 갈 길은 멀다. 속도는 빠르지만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나 주도주도 관심 있지만 한국 배터리 산업들이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연 계속해서 중국 업체나 이런 일본 업체를 따돌리고 글로벌 시장에 점유율과 함께 위상을 가져갈 수 있을까? 성장성은 얼마나 될까? 배터리 산업은요? 지금 봤을 때 골드만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 연 30% 이상 성장 가능할 거다라고 일단 그렇게 전망은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의 가격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원활한 그 원료의 공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이 그 IRA 법안에서 그 전기차 자국산 그 전기차 22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17개 차종은 일단 우리나라에 그 한국 배터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 좀 상당히 그 IRA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중국이 그 엄청나게 많은 인산철 배터리, 즉 LFP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이게 만약 대규모로 이렇게 과잉 공급이 되면은 결국은 가격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가 공세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타격에 우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중국 얘기하셨는데요. 뭐 미국 북미 쪽은 우리 업체들이 2차 전지 업체들이 소위 뭐 꽉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내수 시장, 자기네 중국 시장이 큰 것뿐만 아니라 수출은 유럽 쪽으로 드라이브를 상당히 걸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유럽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반도체도 역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정책도 나오고 있고, 플러스로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동안에서 2022년까지 2018년도부터 해서 5년 동안 대략 한 175억 달러, 그러니까 한 23조 2천억 원 정도를 지금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미국은 일단 미국이 아니라 유럽은 일단 미국을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 거부감은 좀 덜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기업에 상당히 우호적인데 또 실제로 또 대체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중국제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 이제 여기서 그 러시아하고의 관계 때문에 약간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EU 지역에서 만약에 이 중국이 그 대유럽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또 제한을 거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는 그 글로벌리 업체들, 그 2차 전지만 보면 중국이 우리 업체들보다도 점유율이 지금 현재 상황은 유럽에서는 더 높습니까? 어느 정도 높다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원래는 그 우리나라 SDI가 이제 근래는 거기서 상당히 BMW라든가 다른 예. 업체들을 많이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원래서 매그나 배터리 부문을 이제 SDI가 인수하면서 거기에 따랐던 여러 거래 업체들을 원래 가져왔었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좀 그만큼 점유율을 잠시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얘기하시면서 2030년까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연간 30%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하셨는데 한편 이번 주에 또 전기차 배터리가 공급 과잉이다. 예, 그걸 네. 답하려면 앞으로 차가 얼마나 팔려야겠느냐 이런 사실 약간 부정적 전망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그만큼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대규모로 그것도 LFP 배터리를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이로 인한 과잉 재고가 우려가 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그 EV 애답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자료 나온 대로 해서 그 전기차 시장이 2025년까지는 205만 대까지는 늘어날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그 정도로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그 전기차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또 실제로 일부는 그 미국 소비자 47%가 그 전기차를 한번 사시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는 조금 그거는 아직은 부정적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네. 한 반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죠. 47%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이제 미국 내에서 과잉 재고가 생길 수 있고 지금 왜냐하면은 그 미국 내에 북미 지역에 배터리 공장이 계속해가지고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그 배터리가 미국 내에서 넘쳐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럽이나 아시아로 다시금 판매할 가능성도 지금 이제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성능 측면에서의 주행거리 확장이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의 화재 위험 이런 것들은 지금 현 주소가 어떤지 짧게만 봐주십시오. 예, 이런 거는 뭐 사실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리튬 이온에서 전고체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어 왔고요. 네. 지금 그래서 삼성 SDI부터 시작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번에 그 인터 배터리 2023에서 나왔던 그 많은 그 3대 그 배터리 업체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일부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 또 이 산화물 계열로 하는 회사들이 또 있는데 그런 쪽도 지금 그 전고체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앞선 건 역시 일본의 도요타가 가장 앞서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가지고 주행 실험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 그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게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에다가 마더 팩토리를 설립을 해서 배터리 3사가 전부 다 이 모든 생산 역량과 그다음에 이 전고체 개발 모든 역량을 네. 이 마더 팩토리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체나 미래 배터리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에 또 여러 차례 얘기해 주신 바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종합 점검인데 그래서 결론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리튬이나 폐배터리 관련주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네.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고 이미 50만 원 에코프로가 50만 원 들어갔을 때 저는 이미 그때부터 매도 의견을 많이 냈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해서 그쪽에 전고체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이제 리튬이나 폐배터리 쪽으로 들어가기는 이제는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새로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실리콘 음극재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서의 새로운 이슈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전고체 관련해서는 뭐 기업들이 아직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이 안 나타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 배터리 3사로 다시금 돌아가는 회귀하는 즉 순환매로 봤을 때는 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해서 뭐 삼성 SDI가 셀업체 가운데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거고요. 네, 예. 그렇죠. 네. 포커스는 어쨌든 또 전고체나 미래 반도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새로운 어쨌든 신선한 재료를 찾아야 된다. 그 얘기는 추후에 또 이제 산업 변화 관련된 건 추후에 좀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